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칼융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에 대해 말했고 C.S. 루이스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되찾고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치유 여정을 함께할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주면, 내가 충분히 인내하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계속 파고 파지만 모래만 나올 뿐입니다. 칼융은 투사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부분을 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구하려고 할 때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아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 중 한 명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어린 당신은 내가 더 착하면, 내가 더 잘하면 엄마나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중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과 소유욕의 차이에 대해 썼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통제하려는 욕구일까요?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 의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이런 패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고 당신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러브 보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며 당신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참으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칼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개성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당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며 당신의 정체성은 흐려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 그들의 필요, 그들의 세계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구하려고 하는 동안 당신 자신은 구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안내에서 항상 말하죠.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산소를 주느라 자신은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방치가 이런 성격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이것은 옳지 않아 변화가 필요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빼앗기는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하려는 시도는 또한 당신의 자기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에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좋다는 의미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전제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되지 않은 패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마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관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떠나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낭비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투자한 것 때문에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치유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들이 변하려면 그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내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은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 당신의 희망, 당신의 헌신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은 본성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은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파트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를 찾으세요. 넷째,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오랫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 자신의 필요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시간입니다. 매일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당신을 기쁘게 하는 무엇이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무료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영적 치유의 7단계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공합니다. 칼 융과 C.S. 루이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용적인 연습과 성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에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췄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것이 내 잘못이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밤새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후버링이라고 합니다. 진공청소기 브랜드 후버에서 따온 말로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나 변할게. 치료를 받을게.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이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내 노력이 통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안전하게 확보하면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당신은 자신의 이런 부분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정제의 과정에 대해 썼습니다. 금을 정제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태워내야만 순수한 금이 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정제의 불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내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건강하지 않은 패턴,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불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정한 당신입니다.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나의 꿈은 무엇이었지? 이런 질문들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것들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작은 질문들에 답하면서 당신은 점차 더 큰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나를 버리는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마도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도움과 가능화의 차이입니다. 도움은 누군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능화는 누군가의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돕는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들을 구하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막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면 당신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를 위해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그들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 자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유의지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당신은 엄청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관계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슬퍼합니다. 당신은 투자한 시간, 에너지, 사랑을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타당합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세요. 슬픔의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것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또한 당신은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무엇을 잘못 말할까?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끊임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 부담이 사라지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것에 쏟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호흡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구원자 역할을 멈추는 것은 또한 당신의 다른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관계들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과의 연결은 약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관계들을 다시 구축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배운 교훈을 모든 관계에 적용하세요. 건강한 경계선, 상호 존중, 균형 잡힌 주고받기.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진정한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당신은 또한 재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를 재정적으로 착취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빚을 갚았거나 그들의 생활비를 지불했거나 그들의 무책임한 지출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면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정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당신의 꿈을 위해 투자하세요. 물리적 건강도 개선될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당신의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경계 모드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는 높았고 당신의 면역 체계는 약해졌습니다. 당신은 두통, 위장 문제, 불면증, 만성 피로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기쁨을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오는 깊은 만족으로 정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짧은 행복의 순간을 경험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커피의 맛, 햇빛의 따뜻함, 친구의 웃음소리. 이런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을 감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은 당신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구원자 역할을 멈추는 것은
또한 영적 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암흑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 전통에서 나온 용어로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탄생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진리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야. 그들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 그들의 공감 능력 부족, 그들의 착취적 본성, 이런 것들은 파트너가 누구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깨닫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런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책을 발견하거나 우연히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주가 또는 하나님이 또는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당신은 창의성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는 억압되었습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 있었고 창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창의성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글을 쓰고 싶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음악을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충동을 따르세요. 창의성은 치유의 강력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게 합니다. 구원자 역할을 멈추는 것은 또한 당신의 직관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경험했고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과민 반응하고 있어. 나는 미쳤어. 나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세요. C.S. 루이스는 변화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투쟁입니다. 하지만 이 투쟁이 없다면 나비는 날 수 없습니다. 투쟁이 날개를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투쟁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 역할을 멈추면 당신은 또한 용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한 일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분노와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짐은 무겁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당신은 매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지만 매번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원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 패턴입니다. 치유의 원형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키론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멸의 켄타우로스였지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 때문에 그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연민과 지혜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실제합니다. 그것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 심리적 조종, 재정적 착취,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효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에게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내가 왜 더 빨리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약했을까? 이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당신은 사랑했고 희망했고 노력했어. 당신은 용감했어.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함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 당신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느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혼란, 이 모든 것을 느끼세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은 흐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억압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에 갇히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것들이 흐르게 하세요. 울고 소리 지르고 쓰고 움직이세요. 어떤 방법이든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감정을 방출하세요. C.S. 루이스는 슬픔에 대해 깊이 썼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슬픔을 관찰하며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슬픔이 파도처럼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괜찮다고 느끼고 갑자기 슬픔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파도를 타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당신은 너무 많아. 당신은 이상해. 당신은 문제야. 이 이야기들은 거짓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강해. 이것을 매일 연습하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의 뇌는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패턴들, 공동의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경계선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뇌가 평생 동안 변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할 때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더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몸에 저장됩니다. 베셀반 데오쿡은 몸은 점수를 기억한다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 썼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치유하려면 당신은 몸 수준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요가, 명상, 춤, 무술, 마사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대화하세요. 무엇이 필요해? 무엇을 느끼고 있어? 당신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일곱 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의미 추구에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더 연민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강함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일어난 일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8번째 단계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당신은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붉은 깃발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경계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일관성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나요? 그들은 책임을 지나요? 그들은 공감을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칼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의 반대 성별의 측면입니다. 당신이 이런 내면의 측면들과 통합될 때 당신은 완전함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완전하고 나의 삶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9번째 단계는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3가지를 적으세요. 그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아름다운 일몰. 감사는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이동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10번째 단계는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친절을 퍼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 또는 동물들을 돕는 것,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적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생존하는 데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당신은 번성할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탐구하세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C.S. 루이스는 기쁨을 갈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깊은 갈망. 이 갈망은 우리를 우리의 목적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갈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무엇이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치유는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치료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목소리를 돌려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선을 유지하세요. 치유의 여정에서 당신은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 특히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구와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당신이 판단받지 않고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겨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DR, 인지행동치료, 내면 가족 체계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식이 트라우마에 효과적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칼 융은 치료 관계 자체가 치유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치료사와의 연결, 그 안전하고 공감적인 관계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치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자신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치유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크게 진전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날은 당신이 뒤로 미끄러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둘 다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C.S.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환에서 영적 여정이 직선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정상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이 뒤로 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은 실제로 당신을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또한 당신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은 당신의 신뢰를 손상시켰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심지어 신이나 우주에 대한 신뢰까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나? 이것은 실존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로부터 새로운 이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회복력, 성장, 변화의 가능성을 배웁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칼 융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둠의 경험은 당신이 빛을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압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치유 과정에서 영성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종교일 수도 있고 더 개인적인 영적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 기도, 자연 속에서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당신을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위안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이 더 큰 인간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확성기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조각가의 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형성하는 도구. 당신이 이 관점에 공감하든 안 하든 은유는 강력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또한 용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용서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용서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오래 머물렀던 것, 신호를 놓쳤던 것, 당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일어났고 이제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로 남을 수도 있고 생존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번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당신은 또한 의식과 의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전환을 표시하고 의미를 만들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를 놓아주는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태우거나 당신이 배운 교훈을 나타내는 것을 심거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상징적이지만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 C.S. 루이스는 상징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나니아 연대기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상징을 만드세요. 당신의 강함을 상기시키는 물건, 당신의 여정을 나타내는 이미지,
당신의 희망을 표현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당신 주변에 두세요. 당신의 치유는 또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후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한계야.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야. 처음에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평생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연습하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경계선이 실제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명확성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압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의 차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당신이 페르소나 뒤에 숨을 필요 없이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또한 신체 건강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이나 약물 같은 건강하지 않은 대처 메커니즘을 피하세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필요한 자원을 주어야만 합니다. 운동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엔돌핀을 방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이 즐기는 운동의 형태를 찾으세요. 그것이 걷기든 춤이든 수영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탈출해야 할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돌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이 모든 것을 통해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당신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지금이 그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뇌에 좋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칼 융은 적극적 상상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치유와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창의성이 흐르게 하세요. 당신의 치유는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치유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고 관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거대한 나무나 광활한 바다를 볼 때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더 작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고 해변에 앉고 숲에서 하이킹을 하세요. 새들의 노래를 들으세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는 것을 느끼세요. 흙냄새를 맡으세요. 이런 감각 경험들이 당신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킵니다. C.S. 루이스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영적이든 아니든 당신은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또한 당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에 반하는 일들을 했거나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직, 친절, 성실, 자유, 창의성. 당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것들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여 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내적 평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치유를 넘어서 번영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존에서 번영으로의 이동은 변화입니다. 생존은 단지 버티는 것입니다. 번영은 살아있는 것, 성장하는 것,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번영은 당신이 과거를 완전히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창조자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이고 더 많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더 깊은 마법에 대해 썼습니다. 어둠보다 더 강한 마법, 사랑, 희생, 부활의 마법. 당신 안에도 이 더 깊은 마법이 있습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 이 마법을 신뢰하세요. 번영으로 가는 길에서 당신은 당신의 선물을 세상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 기술, 관점. 당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훌륭한 청취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창의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조직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연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공유하세요. 세상은 당신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물을 공유할 때 당신은 목적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모두 집단 무의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집단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번영은 또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기쁨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유지되는 내적 상태입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당신이 당신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C.S. 루이스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영적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기쁨을 초월에 대한 갈망으로, 당신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갈망을 존중하세요. 그것을 추구하세요. 번영은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당했고 손상되었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나는 어려움을 겪었고 배웠고 성장했고 이제 번영하고 있다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 칼 융은 영웅의 여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화학적 패턴입니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고 도전에 직면하고 변화되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혜, 연민, 강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번영은 또한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 연결의 탄생지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취약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알게 합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특히 당신이 학대를 경험한 후에.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필수적입니다. 취약성 없이는 진정한 친밀감이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작은 것들을 공유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취약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용기로 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이 취약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고립, 차가움,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세요. 사랑하세요. 취약해지세요. 번영은 또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은 것들과 큰 것들 모두를. 당신은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나요? 축하하세요. 당신은 경계선을 설정했나요? 축하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나요? 축하하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을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큰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일입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빛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음, 우리 자신의 강함,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당신의 빛을 소유하세요. 당신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과했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번영은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수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사랑이 가득한 관계? 만족스러운 경력? 창의적 프로젝트? 여행? 가족? 무엇이든 그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해 썼습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 당신이 영적이든 아니든 당신은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번영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온전히, 사과 없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학대를 견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칼 융은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이 번영입니다. C.S. 루이스는 더 깊은 마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곳. 당신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가능성에 대한 사랑이 과거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하려는 시도의 함정에서 구원자 역할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거쳐 진정한 치유와 번영에 이르기까지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식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영적 치유의 7단계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여정을 안내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통찰, 당신의 투쟁, 당신의 승리. 우리는 함께 치유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치유, 성장, 번영에 관한 더 많은 통찰을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반대편에 도달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고 당신의 빛이 밝게 빛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